해외여행 갈 때 언어가 제일 불편하잖아요. 통역기가 나왔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휴대폰보다 작은 사이즈로 아주 이쁩니다. 목걸이 형태로 되는데 뭐든지 다 통역되는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아주 고급회화합니다. 기존에 나온 애플리케이션은 오역이 많았는데 이건 완전 정확하게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실시간 번역이 되고요. 학원식 강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역뿐만 아니라 영어 교재, 일본어 교재 16개국어로 교재도 되고요. 84권의 교재가 실어져 있는데요. 애국 기업입니다. 요 정도 하나는 장만하시는 게 편리하고 공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1644-1329로 전화하십시오. 애국 기업입니다. 자, 강추사, 강태평, 황신업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야, 요즘에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다 드러나는데 어마어마하네. 예, 이번에 이 간첩 조직 얘기를 듣고서 먼저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재인이 무슨 생각으로 국정원의 이 대공 이 수사 역량을 갖다가 그렇게 떨어뜨렸는가? 아니 북한에 갖다 나라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나라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이거는 확실해지는 것이 대공 업무도 뭐 경찰로 다 옮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의 국정원을 해체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노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오시는 성우 스님도 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출생의 비밀, 그다음에 윤월 스님의 그 의문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간첩이 우리가 그 잊고 있던 사이에 문재인에 속아가지고 이 간첩이 설마 있겠어? 요새도 간첩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간첩들은 그야말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가 김용환이라고 해 그 전향한 과거에 주사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주사파들이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봉기가 일어난다든지 내지는 어떤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들고 일어나려고 지금 아주 잠입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간첩단 혐의 지하 조직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수사를 갖다가 방첩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 그리고 진주 여기에서는 자주통일민중전의라고 하는 조직이 그리고 제주에서는 이름도 이상해 시흥기억희흥이라고 하는 대남 공작 조직이 지금 잡혔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노동당 산하의 문화교육이라고 있대요. 여기 소속 공작원인 김명성이 이 김명성이가 지령을 내렸다는 건데 이 지령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성이가 뭐라고 이제 지령을 내렸냐면 니들이 만약에 들키면 USB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씹어 먹어라. 이렇게까지 지령을 내렸답니다. 무서운 놈들이야. 이들이 말이죠. 이 서로 각계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서로를 모르게 한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자기 갖고 있던 USB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키면 너 차원에서 그냥 씹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지.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씹어 먹으라면 옛날 같으면 뭐 씹어 먹을지 모르죠. 지금 웬만한 사람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과연 한국 군인들이 우리가 씹어 먹으라면 씹어 먹겠습니까? 안 돼. 안 씹어 먹겠죠? 종이면 몰라도. 그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어떤 좀 그다음에 좀 북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대남 적화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으니 얘는 목숨 거니까. 정말 목숨 걸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얘기는 자주통일 민중전이라는 데서 2016년부터 이 캄보디아 등에 여기서 우리나라 이 민중전이가 캄보디아로 나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나가서 거기서 김명성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김명성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이것이 2016년부터 벌써 접촉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흥기억희흥 여기는 옛날 통합진보당 계열인 진보당, 이 진보당의 제주도당의 위원장을 했던 이 강로라는 자가 주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이 자들이 통합진보당이다, 진보당이다, 거기서 위원장이다, 무슨 뭐 간부다 이런 거 했던 자들이 사실상은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첩들이 이 당의 이름으로 숨은 거지. 당에 숨은 거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이거 잘 해체시킨 거죠. 자, 이런 건데 이 자도 또 2017년부터 김명성과 접촉을 해왔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 두 개의 지하 조직이 지금 잡힌 건데 이 자들이 근데 이제 뭐 하는 거냐? 반미투쟁. 그 다음에 민노총에 잠입한답니다. 민노총에 잠입해가지고 민노총을
장악한다. 그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려했던 것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현실이잖아. 현실입니다. 우리 음모론이라며. 음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노총에 들어가가지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해서 민노총을 갖다가 북한 전진기지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민노총에 이 뭐 지금 많은 이 간부다라든지 민노총 위원장마저도 또 뭐 경기 동부연합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두 개의 조직은 경기 동부연합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여기 경기 동부연합은 경기 동부연합이고 또 이 두 개의 비밀 지하 조직이 잡힌 겁니다. 자, 그런 지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다는 건데요. 이름도 계속 바꿉니다. 문화교육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했는데 과거에는 대연락부 그리고 사회문화부 또 225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첩을 난파해왔답니다. 그래서 대남 공작 임무를 수행해왔고 201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고 있어요. 충북에서도 한번 가졌다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17년부터 바로 이 문화교육국 소속으로 공작원 조모 씨와 이모 씨로부터 지령을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에도 자주통일 충북 동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북한의 문화교육국 거기로부터 지령을 받았는데 그때 지령을 한 자들은 김명성이 아니라 공작원 조모 씨 그리고 공작원 이모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원을 바꾸는 거예요. 얘들 지하 조직은 김모 씨가 하고 김명성이가 하고 그때는 조모 씨가 하고 이모 씨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지하 조직당 하나의 공작원을 배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가 걸려도 다른 이 줄기를 못 캐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간첩 조직이 잡혔는데 이 두 개 이상의 간첩 조직이 서로를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자주통일 문중전이 희응, 기억, 희응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 아로라고 들어보셨죠? 아로. 이석기. 정확히 바로 이석기 그 레버러스너리 어가니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혁명 조직 이 보안 수칙을 그대로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조직하고 그 계통과 조직과 그리고 보안 수칙이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USB를 불쓰고 삼켜라.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석기가 이제 경기 동부연합으로 깜빡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석기를 풀어내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누가? 문재인이가 2021년 12월에 풀어냈잖아. 2021년 12월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현기 만료 1년 5개월을 앞두고 가석방해준 거야. 세상에 간첩을 갖다가 가석방해줬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제를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종북주사파라는 것을 입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많은 우국 지사들이 종북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흘려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떤 지금 어떤 엄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와 같이 북한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지하 조직을 만들고 이걸 확산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혹시라도 어떤 소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5.18 같은 소위 사태, 다시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면 그 지하 조직이 그대로 붕괴한다. 이런 어떤 강력을 갖고 지금 활동하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제대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상 복귀. 그러니까 문재인이 망쳐놓은 국정원 제대로 이 대공 업무 이거 원상 복귀시켜야 되고 지금 언제부터는 이 경찰로 이 대공 업무를 갖다 이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야말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이 대공 업무를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연합 체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무사도 지금 뭐 문재인이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하여튼 이런 어떤 대공 업무를 하는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을 숙주로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 각 조직에 정부기관, 뭐 시민단체, 언론, 뭐 전부 종교계 완전히 간첩들을 많이 뿌리 다 확실히 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돈까지 다 줬잖아.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고 뭐고 돈까지 줘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활동하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박사님께서 숙주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게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5년만 더 갔으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야. 그럼. 아니 싸워보기라도 한번 하고 당해야지. 자, 6.25 때는 그렇게 총이라도 싸웠잖아요. 제 이제 또 큰일이 이제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 당대표 잘 뽑고 당대표 잘 뽑아야 최고위원 잘 뽑아서 네. 이 뭡니까 이 저
총선. 예. 총선에서 200석 안 하면 야 이건 저 나라 어려워져요. 쟤네들이 또 부정선거로 과반 이상 차지하면 아예 끝난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나는 거고. 그 간첩들 다 봉기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간첩이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든 곳에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계, 문화계, 특히 문화계도 문화계, 언론계 뭐 지금 뭐 아니 국회 국회 법조계에도 지금 있다고 법조계, 말하잖아요. 뭐 이게 다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들이 일시에 봉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에 봉기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바로 제압을 완벽하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석이 완벽히 누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도 당대표에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국궁진체 사유 후위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 출사하면서 그러니까 후주 유선을 위해서 출사를 하면서 올린 그 표 출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사표, 예. 후 출사표에다가 국궁진체 사유 후위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있고 없고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죽어도 내가 뼈를 갖다가 문을 하니더라도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 국궁진체 사유 후의 마음으로 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부출사파 척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승만 건국정신 그리고 박정희 부국정신으로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저 지금까지 고나물에 고밥 그저 아니한 사람들로 안 돼요. 이런 저 강태풍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휘저어서 그냥 해야지. 한 명이 메기 한 마리가 예. 미꾸라지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메기 효과로. 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도 분기탱천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간첩 다 때려잡아야 돼요. 국민들 잡아야 됩니다. 이상한 놈들 신고하셔가지고 이젠 신고하면 맥힙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신고해도 뭐 외야무야무이 뭉개버렸는데 이제는 간첩 신고하면 먹히니까 주변에 이상한 조직이 있다. 활동 이상하다. 강력하게 신고하고요. 감시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제 뿌리를 못 내리게.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